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 그렇죠.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네. 하긴 외국인 가이드를 할 정도면 영어를 어느 만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저랑 함께 강연을 하고 있는 언니인데요. 이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요새 안보 강연 페스티벌 강연대회에 저 탈북민으로서 혼자 당선돼서 참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많은 외국인들을 또 이렇게 임진각을 비롯한 평화의 둘레길 뭐 이런 탐방도 해주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네.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해리TV의 혜리인데요. 이렇게 대형단 왕감자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니 한국 지금 몇 년 차 됐죠? 이제는 10년 넘었죠. 10년. 네, 네. 10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탈북민 해피해리TV의 주인공 저 혜리 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올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중국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이렇게 탈북하기 전에도 국경연선 지역에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도 좀 알았고, 거기다가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러먹고 어디서 이런 나라가 없다 이렇게 배웠기에 사회에 딱 나왔는데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있는 나는 국경연선 딱 가보면 완전 판이하게 절반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한쪽은 밤이면 새까만 세상, 저 강 건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인 거예요, 중국은. 아니, 나는 내가 제일 잘 사는 세상에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꺼먼 세상에 살고 있지? 약간 거기서부터 나는 좀 반짝반짝 빛나는 곳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한상의 마음이 생겨서 탈북을 해서 가고 싶었다. 100% 그것 때문에 또 탈북이라기보다는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출신 성분 때문이에요. 출신 성분이요? 네. 북한 사람 누구나 다 출신 성분은 있긴 한데 어떤 가정 환경이었죠? 솔직히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평범하니까 나는 기본 계급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출신 성분 하면 정치적인 계급으로 따지잖아요. 네. 정치성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근데 뭐 솔직히 저희 엄마나 아빠는 정치성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본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이 깨지게 된 것이 저는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의 결혼이 계속해서 무산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복을 입었거나 좀 간부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시를 했다가 집안 환경이 아니구나 이런 걸 여러 번 보니까 진짜 제가 더 충격이었던 건 언니하고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와 언니가 울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뭔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도대체 왜 좋아하면서 갈라져? 그 당시도 아직은 어리니까 좋아하면 같이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언니가 그렇게 된 이유를 엄마가 말해주더라고요.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야지 우리 출생분이 좋은 편이 아니란다. 그래서 까치끼리 살아야 된다고 비슷한 성분의 남자를 만나고 권력층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우리는 맞는 길이다. 왜냐면 네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도. 근데 언니의 사례가 내 사례가 되는 거지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언니를 꼬셨어요. 탈북하자고. 그래서 잦은 언니의 그 결혼 실패를 해서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탈북을 하자고 결심을 했고. 근데 요즘 지금 언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언니는 그러니까 가이드인 거잖아요. 혹시 외국인들은 언니에게 어떤 질문을 해요? 외국인들이 질문하는 중에 북한의 일상생활이 어떠냐. 진짜 북한이 그렇게 자유가 없냐. 그 다음에 나는 평양을 가봤더니 평양에는 거점 건물도 너무 멋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안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가 아는 북한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외국인들은? 네, 외국인들은 대부분은 영어권의 사람들이고 제가 지금 만나는 그러니까 분들은 한국에 여행을 온 거예요? 여행을 왔고 그 여행완 중에 분단이라는 것을 관심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이 분단이라는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니까 임진각을 통해서 파주,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 삼단골 그리고 도라산 역을 이렇게 탐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북한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외국 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가져요. 임진각 가면 진짜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 임진각 가면 버스가 몇십 대가 그 외국인들 다 타고 왔어요. 그래요. 북한의 실상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렇게 힘든 속에서 사는지가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왜냐면 궁금하구나. 북한 정부가 말하는 북한하고 이게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말하는 북한하고는 완전한 괴리가 있으니까 네. 그게 진실인지가 궁금하고 거기다가 또 약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은 자기네 스스로가 자랑하는 우리는 무상우려제다, 무상교육이다 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상우려제인데 우려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근데 알고 있잖아요. 병원에 약이 없는 주사약도 본인이 장마당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다가 제가 한국 가서 제가 놀랬던 것도 있다고. 이게서 주사기를 한 번 쓰고 버리고 네. 주사바늘 한 번 쓰고 버리고 왜 그렇게 놀랬겠냐면 거기는 주사기를 다 소독해서 쓴다고 꾸려서 쓰고 솜도 마찬가지 꾸려서 소독해서 쓴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랬던 거야. 왜가 내가 놀랬겠냐. 이기는 너무 혼나고 거기는 너무 없었던 거. 그런 얘기도 막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요? 그러면 공감을 못할 때는 사례를 들어줘요. 아. 저는 좀 우려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라, 예, 그런 사례도 좀 얘기해주고. 그럼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굶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루에 세 끼를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365일? 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를 굶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루에 한 끼 굶는 건 다반사니까. 세 끼 중에 한 끼는 굶는다. 그럼 일반 백성 중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굶는 사람이 다반사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통계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나 하루 밥을 걱정해야 되는 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한 명 더 늘어났어요. 10명 중 5명이었던 게 10명 중 6명이 된 건데 60%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한 끼 굶는 거 여기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열심히 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을래 하잖아요. 네, 근데 강제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줄이는 거하고 일부러 줄이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갑자기 내가 공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여행 코스를 쭉 가는 동안 북한에 대해서 그 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네, 북한의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거기다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웃겼는데 가정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북한의 가정도 궁금하시네요 하고서 웃으면서 예를 들면 여기는 가정폭력을 하면 경찰이 오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알죠, 누구 오는지. 이민반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내가 가정폭력하면 누구도 안 한다고 그냥 가정의 혁명화를 못했기에 이민반장이 오거나 생활총괄에 나와서 비판받는 정도로 끝난다. 아니 그럼 맞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게처럼 분리가 되고 적군금지 되고 이런 법은 아예 없다. 그래서 솔직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의 법,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법은 없지만 최근에 엄청난 많은 법이 생겼잖아요. 어떤 법이 생겼나요? 아니 뭐 일단은 통제하는 법이 생겼죠. 가정도요. 가정혁명화. 가정혁명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폭력해서 가정혁명화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한국 드라마 봤는데 너는 교양을 왜 못했냐. 연대적인 책임을 지는. 그래서 교양법이 나잖아요. 가정교양, 학교교양을 강조하는. 그런 교양. 부부간의 폭력적인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그 어떤 비책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에게 사상 통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만 지금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놀라겠네요. 네, 외국에서 이렇게 먼이서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을 오셔서 돈만 있고 시간만 되면 다 오시는데 북한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2,500만 중에 여권을 못 본 사람이 80~90%다. 여권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해외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다 하니까 거기 분들이 그러면 국내는 아니 우리는 국내도 북한은 못 다닌다고.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오늘 파주로 왔다. 그러면 며칠 전에 증명서를 끊고 신청을 해서 그 증명서가 나와서야 차표를 끊을 수 있어서 이 길을 올 수 있다. 그러려면 이기까지 오는 시간은 보름 정도 걸릴 거다. 북한 같으면. 그러면 국내도 못 다니고 북한 주민들은 뭘 하며 사냐. 여가 생활을 뭘 하냐. 그래서 제가 TV 원래는 하나의 TV였다가 지금 채널 3개를 눌렀다 하지만 채널 3개면 뭘 하냐고 밤 열심히 다 끊어버리는 채널 다 끝나는데 거기서 정전 계속돼서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삶에서 먹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사회생활, 그다음에 문화생활 이걸 하려고 하지. 실제 먹는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지금 문화생활까지 여력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지 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외국인들 가이드 하시면서 제일 좀 당황스러웠거나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요?
하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평등하게 사는데 왜 불평을 하는 식으로 북한을 폄하하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어느 나라죠 쟤네가 북한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렇죠. 실제는 이름 뒤에 민주주의가 붙었다고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지 않냐고. 네, 그렇죠. 북한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매일매일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놀이만 하면서 산다. 그러나 밑에 애들은 뭐라고 물 길어와야 되고 나무 해와야 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식량 걱정하는 걸 보다나니까 가서 한의사기라도 이삭주의 해와야 되는 북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냐고. 절대 평등하지는 않다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저는 반대한다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지 그게 어디 민주주의냐 막 이렇게 대놓고 말해버렸죠. 외국인들은 오면은 뭘 먹어요? 점심 코스는 우리가 이렇게 점심 먹기 전에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 임진각에 요즘 식당이 유명해요. 임진각 그 안에 건물 안에는 2층에 음식점이 네, 좀 맞아,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장단콩, 두부 음식 하는 거, 그다음에 국수집, 그다음에 그 파스타, 그다음에 뭐 샌드위치 이런 거 파는 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한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원래 본인들이 드시던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은 제가 좀 놀랬던 게 국수집 가서 어느 날 제가 김치말이 국수 먹었거든요. 어. 아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좀 약간 아침이면 늦은 아침 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순번대 이렇게 김치말이 나오는데 제 순번이어서 책 받으러 갔는데 이 외국인이 자기들 김치말이 시킨 거야. 서양인인데 내하고 같이 왔던 동행은 아니었는데 네. 그분이 여자분하고 둘이 왔는데 김치말을 시켰는데 자기도 금방 시키고 갔으니까 내게 자기 건 줄 알고 봤대. 그러니까 그 옆에 식당 아줌마 노노 햇살한 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김치말이 국수 먹는 거야. 외국인이 김치말이 국수를 네. 먹고 내가 좀 둘러봤더니 그 국수집에 3분의 2가 외국인인 거야. 그래서 와, 나는 우리 사람들만 먹을 줄 알았는데 오시니까 서양 음식만 먹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서양 음식점이 좀 붐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3분의 2가 한 정도면 꽤 많이 하네. 외국인 가이드를 할 정도면 영어를 어느 만큼 합니까? 한 개도 못하고. 아니 한 개도 못하니까 어떻게 외국인 가이드를 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제가 말하거든요. Hello, nice to meet you. 요거까지만 딱 해놓고 저는 영어를 뭡니다. I don't know English 하고서는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여기 통역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고 언니는 가이드. 통역이 기본 가이드죠. 그렇구나. 거기다가 어플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나보다 어플 더 잘 쓰더라고 외국인이. 그분들이? 그래갖고 다쳐갖고 자기 말로 쫙 해서 날 줘요. 그러면 한글 번역돼 있어. 그럼 난 대답을 그럼 나보고 또 말하라고 마이크를 눌러. 그럼 제가 막 말하면 거기 또 번역돼서 정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우리는 파고다 쓰잖아요. 근데 내가 파고다를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잘 하려고 안 했는데 와 이거 나도 좀 하려고 좀 해야 되겠다. 대체로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이 30대, 40대가 제일 많아. 3, 40대. 3, 40대가 제일 많고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은 아니고요. 각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자유여행을 온 거예요? 자유여행으로 와서 이렇게 DMZ 관광을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30, 40대고 그 중에서 가끔 20대 커플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60, 70대도 가끔 있는데 실제 제일 많은 나이대는 30, 40대가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같이 패키지로 해서 버스를 다 타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혼자 온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막 얘기도 하고 영어권은 통하니까 영어를 얘기하고 나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너는 어떻게 왔고 어느 나라에서 왔니? 뭐 이런 물어보고 거기다가 또 서로가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사진 같이 찍자 해서 제가 요즘에 외국인들한테 사진 옆에 같이 서는 역할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같이 찍고 가자고 해서 기념사진 같이 자기가 탈북민을 처음 봤으니까 찍고 가고 싶다고 커플들과 같이 찍기도 하고 혼자도 찍고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어도 되나?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분들 궁금한 것 중에 한국에서 놀랬던 것들을 궁금해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너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여기 와서 막 갑자기 놀랬던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놀랬냐? 그래서 놀랬던 것들이 꽤 많은데 첫 번째 모임에 갔다가 대통령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보여서 너무 놀랬다. 두 번째는 뭐가 놀랬냐 해서 두 번째는 남자가 애를 업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앞으로도 애를 안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 금방 왔을 때 당시는 아직도 그 북한 사회 가부장적인 게 그냥 남아있다 나니까 저게 뭐지? 희한하기도 하고 막
좀 우리가 보건대는 왜 남자가 저렇게 애를 안고 다녀? 북한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네. 남자들이 뭐 아이를 그렇게 육아를 하거나 하면 와이프한테 꼭 지켜 살지 않으면 좀 모자라나? 경제 활동이 안 되나? 집에서 저렇게 아이나 보고 있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KTX 탔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고 옆을 봐야 되는데 무슨 안 보여. 풍경이 안 보이고 북한 기차처럼 푹칙 하면 세상이 다 보고 갈수 아니지 있지. 풍경을 다 보면서 그냥 천천히 갈수 그거는 못 그거도 여기는 완전 빗속도야. 예, 너무 속도가 빨라갖고 눈이 돌아가야 돼. 그것도 놀랍고 그다음 전기 24시간 오는 것도 놀랍고 기차가 너무 많은 것도 놀랍고 거기다가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비행기가 내가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 와서 첫 여행이 제주도였거든요. 나는 제주도의 꿈이었어요. 한국 오면 무조건 제주도부터 가봐야지. 이게 꿈이었다가 진짜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도 이게 아는 사람들 보고 저 제주도 가면 어느 항공 타야 돼? 어디다가 연락해야 될까? 항공사에다 연락해야 되죠. 항공사는 어디 있죠? 항공사는 많지.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그래서 또 이게 유명한 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리고 아시아나에다 전화를 했죠. 저 비행기표 왕복 좀 끊으려고 하는데요. 예, 구매해드릴게요. 몇 시거 구매하시려고 해서 갑자기 몇 시거 비행기가 그렇게 많나? 이게 비행기가 많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몇 대나 있어요. 아이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몇 대나 있어야 하니까 갑자기 그 분이 가만히 있어. 대답을 하고 난 전화를 했는데 그러더니 몇 시간대 다 있고요. 몇 시간대가 아니라 한 20-30분에 한 대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공항 가니까 놀란 게 출발 막 이렇게 많냐고. 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같이 웃고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면 여기 와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본 3번 갔다 왔고요. 베트남 갔다 왔고 대만, 홍콩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이 없고요.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유럽도 좋은 곳이 많다고 거기도 볼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로 오시라고. 거기다가 또 페이스북 친구하자고 해서 친구도 하고. 외국인들을 보면서 언니는 어떤 생각을 해요? 분단된 세상이 많지 않다니까 이 분단 현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구나. 실제는 우리 민족만 겪는 이 아픔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분단을 볼 때 자기네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한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고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지뢰도 묻혀있다 하니까 정말 거짓말 자기네도 이렇게 와보고 느낀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분단되어서 서로가 못 만나는 민족, 서로가 못 만나는 가족, 진짜 서로의 생사를 모르는 정말 그런 것들이 계속 와닿아서 놀랬고 아프기도 하고 그분들이 북쪽을 보면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맨날 다니니까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팠는데 계속 보니까 이젠 그것도 무감각해져서 그 말 딱 하면서 내도 그랬어요. 분단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분단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단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구나. 그 가슴 아픔마저도 잊혀지는구나 라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한반도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혜리 언니가 평화통일안보 강연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정말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서바이벌 배틀이에요. 그런 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탈북민으로서 모지름을 썼던 우리 혜리 언니의 진실 토크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